자, 일단 오늘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또 지수 얘기를 또 해야 되겠죠, 그죠? 네, 이 지수 얘기 좀 그만해야 되는데 네, 맨날 지수 얘기하고 있어요, 요즘에, 그죠? 네. 약간 이제 하락이 올 수도 있었고, 그래서 또 개인들이 많이 불안해하셔가지고 네, 미리 좀 이제 얘기를 많이 해드렸는데 오늘 좀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대신에 오늘은 이제 지수 얘기를 하긴 할 건데 지수를 막 이렇게 분석하진 않을 거예요. 이미 그 얘기는 많이 했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지수가 이렇게 누를 때 여러분들의 그 멘탈 있죠? 여러분들의 정신 건강에 좋은 이제 그런 좋은 이제 건강 보조식품 같은 네,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뭐 이제 그 비타민 C 같은 얘기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제가 이렇게 비타민 C 같이 생기진 않았죠, 그죠? 네. 제 얼굴을 보면 비타민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요, 그죠? 네. 제 얼굴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네. 그 사람이 요즘에 그 비타민 C 되게 좀 그 뭐예요?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죠? 네. 비타민 C 요즘 같은 때 이제 비타민 C를 꼬박꼬박 챙겨 드시면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나 이런 거에도 좋다고 하고요, 그죠? 네, 건강에 굉장히 좋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면역력도 높일 수 있고 네. 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오늘 비타민 C 같은 얘기를 많이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일단 오늘 지수가 좀 크게 투매를 나왔는데 멘탈을 잘 잡으셔야 돼요. 네. 제 무방 꾸준하게 들으신 분들은 계속 편안하게 들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자, 오늘 약간 음봉이 나왔죠. 보시면 이제 일봉 차트로 가야 되는데 제가 오늘 차트 얘기를 별로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분명히 이 차트 띄워놓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을 테니까 저는 안 하려고 그래요. 네, 아무튼 미리 얘기해 드렸어요. 전저점이 여기인데 여기를 건드릴 수도 있다. 건드리면 놀라지 마시고 사셔라. 네. 이미 다 사놨는데요. 네, 그냥 가지고 계시면 돼요. 네. 돈이 없는데요. 저기 사모님이나 그 바깥 분한테 돈 좀 빌리시고요. 없는데요. 그냥 계시면 돼요. 자, 돈이 있으신 분들은 또 열심히 더 사시면 되겠죠, 그죠? 근데 돈도 없고 마음이 조금 불안하신 분들은 제 얘기를 잘 들으시면 돼요. 네. 근데 있잖아요, 주식을 저도 많이 해봤지만 이렇게 투매가 나오고 종목들이 싸지면 있잖아요, 희한하게 돈이 없어요. 바닥을 찍을 때 있죠. 이상하게 이런 데서는 돈이 많거든요. 근데 여기만 오면 희한하게 돈이 없어요. 네. 좀 싸면 좀 사고 싶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희한하게 돈이 없어요. 네. 맞으면 1번 한번 찍어보세요. 네. 동감한다. 1번 찍어보세요. 이상하게 주식을 사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데 희한하게 돈이 없어요. 맞죠? 희한해요. 네. 딱 그때 돈이 말라요. 그쵸? 네. 이제 그분들을 위해서 이제 드리는 얘기니까 잘 들어보세요. 네. 자, 일단 이제 전저점을 깼기 때문에 비관론자들 입에서 거품 물 거예요. 드디어 폭락이 시작됐다고, 인버스를 사야 된다고. 네, 옆에 있으면 그냥 꿀밤들한테 탁탁탁 때려드리고 싶거든요. 네. 인버스 사야 된다고. 작년에 비관론자들한테 속아가지고 인버스 사신 분들 거의 진짜 거지 됐어요. 있는 대로 얘기해 드릴게요. 진짜 거지 됐다니까요. 잘 보세요. 작년에 증시 폭락 온다고 비관론자들 말에 속아서 인버스 사신 분들 있죠? 네. 여기 말고요. 여기서 사신 분들도 손해가 어마어마하게 났어요. 여기가 5,000원, 6,000원이거든요. 네. 1,800원까지 떨어졌어요. 작년에 인버스 사가지고 큰 돈 번 사람이 없어요. 최근에 샀으면 뭐 4, 5%는 벌었겠죠. 그쵸? 네. 인버스 사실 때는 신중하셔야 돼요. 네. 아무튼 작년에 인버스 사가지고 손해가 여러분들 어지간한 잡주도요 40% 이상은 손실을 잘 안 주거든요. 근데 인버스 특히 고버스는 여기 6,000원에 사신 분들도 거의 반에 반토막 났었어요. 그럼 12,000원에 사신 분들은 어떻게 됐겠어요? 뭐 8분의 1토막, 7분의 1토막 났어요. 식빵 자르듯이 네? 토막수가 그렇게 많이 났다고요. 반토막도 아니고 식빵을 원래 칼로 자르죠, 이렇게. 그쵸? 네. 빵 기계에서 나오면 그걸 자르지 않습니까? 먹기 좋게. 네. 무슨 피자 이렇게 등분 나누듯이 네. 8등분 막 그렇게 해놨다니까. 인버스 하고 싶으시면 신중하게 하셔야 돼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누굴 보라고요? 개인을 보시면 돼. 개인. 네. 보시면 또 재밌는 건 나왔네요. 잘 보세요. 네.
제가 웃죠. 네. 지금 이 인버스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게요? 최근에 인버스를 많이 산 사람이 누구예요? 외국인이네요. 지난달에 이거 얘기 드렸었는데 기억하시나 모르겠어요. 자, 땡겨서 볼게요. 이게 정확히 얘기하면 고퍼스거든요. 2배짜리 인버스이기 때문에 고퍼스라고 합니다. 자, 이거 잡아드릴게요. 지금 이 인버스, 고퍼스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건 개인이에요. 여전히 개인이 제일 많아요. 근데 최근에 빨간색이 외국인인데요. 외국인이 엄청나게 많이 샀죠. 순간적으로. 근데 그랬던 적이 한번 있었죠. 1월 말쯤에요. 여기였어요. 그때 기관도 조금 샀거든요. 외국인 따라서. 근데 외국인이 파니까 기관도 같이 팔았어요. 근데 지금 외국인이 확 사니까 기관이 따라 사거든요. 네, 그러면 현재까지는 어디랑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여기랑 1월 말이랑 외국인하고 기관 수급이 비슷해요. 그쵸?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수를 놓고 볼까요? 1월 말에 코스피 지수를 봐야 되니까 1월 말에 코스피 지수가 뭐하고 있었을까요? 예. 우르르르르 이렇게 떨어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3000포인트를 돌파했다가 3000포인트를 깨면서 한번 쭉 뺐거든요. 네, 이때 지수가 단기 급락을 하니까 당연히 인버스는 올라왔겠죠. 약간의 수익을 줬겠죠. 그때랑 지금 외국인 기관 수급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 당시에 기억하실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한번 얘기를 했었어요. 이걸 얘기해 드리면서 그때 뭐라 그랬냐면, 그때 이 당시에 이제 그 개인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 빨간색이 뭐냐면 인버스, 그러니까 외국인의 수급인데, 외국인이 이 고버스 이거를 엄청나게 많이 샀대요. 그래서 증시가 폭락 나올 것 같다는 소문이 파다했어요. 근데 그게 뉴스에도 나오고 개인들 입에 막 오르내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장의 불안감을 증폭을 시키고 있었죠. 지수는 막 급락하고 있었으니까요, 실제로. 근데 외국인이 이렇게 많이 샀는데 제가 그랬어요. 외국인이 많이 산 게 맞기는 맞는데 지수를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 인버스가 수익이 많이 나려면 지수가 더 하락을 해야 되잖아요. 지수가 더 급락을 하면 인버스를 많이 갖고 있는 건 사실 개인이다. 그럼 외국인이 들어오긴 했는데 지수를 계속 끌어내려서 하락을 시켜서 인버스를 자꾸 올리면 누가 돈을 많이 버냐면 개인이 많이 벌어요. 우리 상식으로는 그렇잖아요. 외국인이 개인들 돈 벌어주려고 과연 그렇게 계속 지수를 하락을 시킬까? 인버스상 개인들 돈 벌게 해줄까? 그래서 제가 했던 소리가 있어요. 단타 치러 들어온 것 같다. 그러니까 개인이 아니고 외국인이 단타 치러 들어온 것 같다. 근데 그게 맞았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외국인은 일주일 뒤에 있다가 빠져버렸어요.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기관이 형님 이러면서 같이 빠져나갔어요. 근데 지금 다시 나거든요. 네. 기가 막히죠. 네. 어제도 사놓은 거예요. 어제. 네. 다 사놓은 거라니까요. 외국인이요. 네. 외국인 욕하지 마세요. 네. 안 당하면 돼요. 네. 주식 잘하는 사람 욕할 필요 없어요. 네. 주식 잘하는 사람, 돈 많은 사람 부러워하실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친하게 지내려고 노력을 많이 하세요. 네. 미워하시면 다 안 나와요. 네. 근데 아무튼 보시면 이 당시에 지수가 하락하기 전에 외국인과 기관이 인버스를 많이 샀는데 금방 단타치고 나갔거든요. 그러고 나서 실제로 지수가 급반등 나왔어요. 근데 지금 그런 일이 또 벌어지고 있네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이럴 때는 코스닥을 보시는 게 아니라 코스피를 보는 거예요. 네. 이해되시죠? 네. 3000포인트를 깼다고 자꾸 그 얘기가 나오는데 3000포인트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네. 여러분들 통장에 3000만 원이 있느냐 2900만 원이 있느냐는 좀 다른 의미겠죠. 그렇죠? 근데 지수는 3000이냐 2900이냐 별 차이 없어요. 큰 의미가 없는 건데 사람들 그냥 그 뉴스 많이 보게 하려고 3000이 깨졌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네. 신경 쓰지 마시라고. 아무튼 인버스 시황을 보면 여기랑 비슷해요. 이해되셨으면 1번 한번 찍어주세요. 네. 왜냐면 이거 빨리 넘어가려고 그래요. 네. 이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네. 보다가 나갔어요. 네. 이해되셨죠? 네. 지난번이랑 뭐 똑같았으면 좋겠는데요. 그렇죠? 그냥 금방 끝나버리게요. 그때 그리고서는 바로 올라왔기 때문에 그때랑 그냥 똑같이 잘 끝났으면 좋겠어요. 네. 그때는
외국인이 단타치고 바로 올려줬거든요. 네. 네네. 자, 일단은 뭐 지수는 그래서 코스피 지수는 뭐냐면 그냥 박스권이에요. 박스권이라니까요. 박스권 매매 기법은 엄청나게 간단해요. 여기에서 매수하시는 거예요. 올라오면 파는 거고, 내려오면 매수하시고요. 더 내려가면 어떻게 하세요? 손절이요? 아니요. 그냥 가만히 계시면 돼요. 제일 좋은 거는 더 사지도 말고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근데 살려고 했는데 못 샀었다? 좀 사시면 되고. 네. 한 1000주 살려고 했는데 한 300개밖에 못 샀다. 여기서 좀 더 사시면 되는 거죠. 그 물타기가 아니니까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네. 지수 신경 많이 쓰면 쓸수록 부자 되는 거하고 상관이 없게 되더라고요. 쉽게 얘기하면 지수 많이 신경 쓰면 돈이 안 벌려요. 네. 자꾸 신경만 쓰니까.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인버스 시황 얘기 드렸어요. 여태까지는 작년부터 여태까지는 제가 인버스 시황 잡아드릴 때 틀린 적이 없어요. 여태까지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잘라서 틀린 게 없는 게 아니라 그냥 개인들이 뭐 하고 있는지 그냥 그것만 얘기해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풀어서 설명드린 것밖에 없어요. 지금도 그냥 풀어서 설명드린 거예요. 근데 그게 희한하게 잘 맞더라 이거죠. 왜요? 인간 지표를 보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번에도 잘 참고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일단 지수가 아무튼 오늘 코스피 지수는 마이너스 2.4%까지 하락을 했고, 그 다음에 코스닥도 오늘 3% 이상 하락을 했죠, 그죠? 코스닥은 지금 보란 듯이 전저점을 깨놨기 때문에 아마 비관론자들 지금 진짜 거품 물고 있을 거예요. 근데 어제 미리 말씀드렸죠. 네. 코스닥 지수는 차트가 잘 안 맞아요. 무슨 얘기냐면 일반 차트 같은 경우에는 전저점을 깨잖아요. 그러면 이제 큰일 났다고 할 수 있지만 코스닥은 이 지지선 자체가 잘 안 맞습니다. 제가 코스닥에다가 요즘에 선을 잘 안 긋는 이유가 이런 지지선, 추세선이 잘 안 맞아요. 그냥 어제처럼 얼렁뚱땅 뭐 이런 식으로요. 네, 얼렁뚱땅 그냥 이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네, 이렇게 하죠. 네. 차트에다가 선그라고 하면 저도 잘 글 자신 있어요. 근데 대충 긋잖아요. 왜요? 코스닥은 잘 안 맞아요. 그냥 방향만 아시면 돼요. 네. 그래서 어제 계속해서 대형주하고 중형주하고 소형주 있죠? 이거의 차이점에 대해서 쭉 얘기했던 거예요. 자, 근데 오늘 투매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왔느냐? 계속 얘기 드렸잖아요. 개인들이 지금 조정 올까봐, 대폭락이 올까봐 두려워하고 있다고. 그 상황에서 지수를 살짝 건드리니까 우르르 쏟아진 거예요. 그리고 오늘 대형주만 빠진 게 아니라 중소형주도 투매가 나왔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오늘 시장에 충격을 준 게 바이오주들이거든요. 요즘에 잘 보시면 바이오주들이 돌아가면서 종목들을 괴롭힙니다. 예를 들어서 셀트리온 제약을 볼게요. 셀트리온 제약을 보면 계속 무너져 내리죠. 그쵸? 네. 이미 작년 12월 말이 고점이에요.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하락하고 있어요. 조정 시작된 지가 벌써 두 달이나 됐어요. 2달. 셀트리온 헬스케어 보시죠. 배당락 찍을 때쯤에가 고점이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2달째 지금 하락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더 떨어졌죠, 그죠? 네. 이거 안 좋게 할 거라고 여기서 얘기했었잖아요. 나중에 안 좋아질 거라고. 많이 빠졌죠. 근데 잘 보세요. 셀트리온이랑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이거 좀 이따 얘기할게요. 바이오주 한 거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원래 시가총액 3위였던 게 누구예요? 코스닥에서 시가총액 3위였던 게 HLB예요. 리보세라님 그거 임상 그걸 요번에 급락했죠, 그죠? 시가총액 3위였던 것도 지금 악재가 나와서 나가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바이오주들이 돌아가면서 지금 치고 있다는 얘기예요. 소형주들은 그나마 괜찮은데 대형주들이 몰락하고 있거든요. 조정을 이제 심하게 받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2위였던 게 누구냐면 CJN이에요. CJN도 고점이 언제였냐면 11월 달이었어요. 언제인 줄 아세요?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격히 늘어나기 직전 여기잖아요.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는 것만큼 주가가 떨어졌어요. 개인들의 믿음을 배신한 거죠. 최근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생각보다 더 올라왔다고 네,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실적 잘 나온 것 같은데. 네. 근데 뭐냐면 기대보다 덜 나왔다 그러면서 이제 네, 떨구고 있어요. 많이 빠지고 있죠. 네. 그러니까 분위기가 지금 흉흉한 거예요. 안 그래도 2월 말 3월 한 중순까지는 그 상장 실질 심사, 뭐 상장 폐지, 관리 종목 이런 우려 때문에 약간 분위기가 진짜 어제 표현 드린 대로 월화의 공동 매주처럼 분위기가 안 그래도 싸한데 거기다가 코스닥을 대표하는 그러니까 개별주 테마주를 상징하는 코스닥, 그 코스닥을 대표하는 이런 종목들이 하락을 하니까 개인들이 이거 코스닥 조정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빠지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거기다가 오늘 이거 거래소 거죠. SK 바이오팜 대주주가 블록딜로 주식 팔아버렸죠. 네. 그러니까 급락했죠. 이래버려. 앞으로 좀 피곤해지겠죠, 그죠? 네. 대주주 지분주로 들어서 급락한 저 개별주도 있어요. 세온셀로테. 네, 이런 식으로. 요즘에는 이제 좀 그래요. 예민해가지고 살짝만 안 좋은 얘기를 하면 그냥 던져버리더라고요. 이제 분위기가 되게 지금 날카로운 거예요. 아무튼 코스닥 시가총액 사이 종목들 보면 지금 이렇게 하락하는 게 많습니다. 이거 말고 2차 전지 관련주들, 반도체 관련주들 중에서도 하락하는 거 있고요. 많아요. 누가요? 대형주가요. 근데 대형주가 하락하는 거는 어제부터 얘기해드렸죠. 어제도 얘기를 해드렸는데 이게 오늘 어떤 문제가 있냐면 코스닥을 상징하는 대표 바이오주들이 계속해서 하락이 나오고 있고 특히 이런 전저점을 깨면서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개인들이 순간 동요를 해요. 개인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전저점이거든요. 이때 가장 힘들어요. 전저점 깰 때. 얼마나 힘들어. 근데 시원하게 깨니까 개인들이 당황한 거예요 지금. 근데 믿었던 SK 바이오팜마저 꺾어버리니까 개인들이 당황하는 거죠. 이해되셨죠? 네. 자 그런데 급락 뒤에는 항상 뭐가 나와요? 급등이 나오죠. 그렇죠? 급락 뒤에는 반드시 급반등이 나와요. 어디서 나올까요? 자 코스닥이 막 떨어지고 있으니까 불안하시죠? 이거 더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그래요. 불안할 수 있어요. 그죠? 네. 자 보세요. 코스닥이 막 이렇게 떨어지니까 어디에서 반등 나올지 되게 궁금하시죠?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코스닥 지수는 여기서 선을 그으면 잘 안 맞습니다. 잘 안 맞아요. 근데 잘 안 그시는 게 좋아요. 네. 그러면 뭘 보면 더 정확하겠어요? 코스피를 보는 게 훨씬 낫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쪽에서 뭔가를 좀 찾고 싶다. 코스닥 지수가 어디에서 반등 나올지 찾고 싶다 그러시면 코스닥 지수를 끌어내린 그 종목들의 반등 포인트를 찾으면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겠죠. 그죠? 네. 그 시젠 같은 게 원래 시가총액 코스닥에서 시가총액 2위였어요. 그럼 이게 이제 하락을 하다가 올라오잖아요. 하락하다가 반등 나오겠죠. 그럼 어디에서 반등이 주로 나오냐면 여기 양봉 보이세요? 이게 나오면서 이제 쭉 거래 실리면서 올라갔죠. 그쵸? 그럼 이 일대에서 반등이 나오게 돼 있어요. 요 일대에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매물대로 설명하면 요 구간입니다. 여기가 저기 매물대가 하나 있어요. 그럼 뭐예요? 반등 포인트로 들어오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예요? 저기 건물에서 이렇게 사람들 추락할 위험이 있으면 소방관들이 오셔가지고 왜 밑에다가 매트 깔아놓죠? 그쵸? 사람 구하려고 매트 깔잖아요. 에어매트. 그죠? 네.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통 하고 튀어나오는 그 구간이 보통 여기입니다. 그러면 CJ는 이 정도 사란 얘기 아니에요. 네. 저 같으면 이거 안 삽니다. 딴 거 하지. 네. 반등 포인트에 반등 구간에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누구예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셀트리온 제약은요. 반등 포인트가 어딘 줄 아세요? 아마 요 사이일 겁니다. 요 사이가 강력한 반등 포인트예요. 지금 보시면 어때요? 거의 다 왔죠? 그죠? 네.
거의 반등 없이 떨어졌기 때문에 반등이 좀 세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사라는 얘기 안 했습니다. 네. 나중에 사라 그랬잖아요. 그러지 마세요. 네. HLB는 네. 모르겠습니다. 네. 말하기 싫어요. 네. 패스. 그러면 셀트리온은요? 반등 포인트가 어디일까요? 이런 거 다 내려왔어요. 네. 원래는 여기였는데 여기는 이탈했고 그 다음은 여기겠죠. 여기에요. 여기를 깼다가 올라올 수도 있는데 보통 요 정도면은 반등 포인트가 맞아요. 많이 떨어졌거든요. 떨어질 때 숨도 안 쉬고 그냥 한 번에 떨어졌죠. 그러면 반등이 좀 세게 나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코스닥이 조만간 반등이 세게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그죠? 네. 거기에서 코스피 지수까지 반등 나오고 코스닥에서도 반등 나오면 아까 인버스, 고퍼스를 많이 산 외국인이 거기서 만약에 그걸 팔아버린다. 그러면 지수가 확실하게 반등 나오는 게 맞겠죠. 네. 지수 바닥이 궁금하신 분들은, 반등 포인트가 궁금하신 분들은 이거 이제 지수 반등 포인트 잡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제가 그 중에 한 가지를 지금 얘기해 드린 거니까 참고해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수가 더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런 거 걱정하실 시간에 한 종목이라도 매집을 더 하세요. 네. 그게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다 수익으로 돌아온다니까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요까지 얘기해 드리고요. 일단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지수 얘기는 그만하고요. 시간을 투매가 나온 거죠, 그죠? 투매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하면 내가 리스크 관리를 할까, 손절할까, 뭐 현금을 많이 만들어 놓을까, 아니면 그냥 손실난 종목을 싹 모아가지고 어디 가서 그냥 한 번에 그냥 확 손실을 메꿀까. 절대 그거 하지 마세요. 그런 거. 그런 분들이 한 번에 망해요. 손실나니까 짜증나는 거예요. 처음에 분산 투자를 잘 해놨는데 지수가 막 급락해가지고 막 손실나니까 짜증이 나니까 에이씨 그러면서 원래 성격대로 싹 다 팔아요. 다 일괄 손절 쳐버리고 그거를 갖다가 한 종목 두 종목에 이렇게 몰아서 하신 분들이 있어요. 빨리 손실을 메꾸려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네. 진짜로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너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러지 마세요. 네. 아무리 좋은 뜻으로 하셔도 그거는 옳은 행동도 아니고요. 결과가 좋지도 않아요. 저 그래갖고 강 건너가신 분들 많이 봤어요. 못 돌아오시더라고요. 네. 시장이 좋을 때, 그죠? 네. 그런 몰빵도 시장이 아주 좋을 때 한두 번 할까 말까인데 지금 막 개인들 투매해가지고 막 우수수 떨어지고 세력들도 지금 이제 3월달 대비해서 테마주 안 올리고 지금 숨죽이고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하시겠다고요? 바람이 하나도 안 부는데 혼자서 연날리시겠다고 운동장을 혼자서 계속 뛰어다니는 거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바람이 불어 연이 날릴 거 아니에요, 그죠? 바람 안 분다고 혼자서 연 들고서 온 동네를 뛰어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지수가 눌리고 투매가 나올 때는요 매매를 좀 줄이는 거예요. 매집은 열심히 하시되 매매 수익을 매일 내려고 발버둥 치시면 바람 한 점 없는 그날 연들고 뛰어댕기는 사람이랑 똑같습니다. 그 머리에 이제 꼭 꽂고 뛰어다니는 사람이랑 똑같이 건단 말이에요. 좀 표현을 강하게 해드렸어요. 정신을 번쩍 드셔야 돼요. 투매 나올 때는 시간을 잘 보내야 되는구나. 그게 이 소리입니다. 매매를 많이 하시기보다는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걸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일단은 이제 아무튼 지수가 투매가 강하게 나왔죠, 그죠? 이건 강하게 나온 게 맞아요. 이제 코스닥 갖고 얘기해 볼게요. 세게 나왔죠? 근데 거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투매가 나왔는데 투매가 강할수록 빨리 끝납니다. 투매가 강하면 강할수록 이 단기 조정, 단기 투매니까 투매를 단기 조정이라고 하거든요. 이 단기 조정이 금방 끝나요. 막 좀 이렇게 속된 말로 막 깨작깨작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러면 진짜 오래 걸려요. 어디 3개월 정도 해외 출장 갔다 오셔도 조정이 안 끝났을 수도 있어요. 그냥 시원하게 한 3% 4%씩 한두 번 쫙 해놓으면요
여기에서 이제 수익 안 난다고 이제 투덜투덜 되던 그런 이제 개인들이, 단기 성향의 개인들이 진짜 무슨 그 싹 빠져나가요. 네. 찌든 때 빠져나가듯이 그냥 싹 빠져나가요. 네, 싹 빠져나가요. 그래서 투매가 강하게 나오면 나올수록 급반등도 세게 나오겠죠. 그리고 빨리 회복을 하고 끝내버립니다. 왜냐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조정이건 투매건 이게 왜 나오는 줄 아세요? 음봉이 왜 나올까요? 음봉이 왜 나오겠어요? 뭐 세력들이 뭐 머리에 뿔 달려서 여러분들 괴롭히려고 그러겠어요? 네. 왜 나오겠어요? 불편한 사람들 털어내려고 찍는 거 아니겠어요? 그쵸? 네. 그래서 이게 강하게 나오면 나올수록 개인들이 빨리 이제 털려 나가기 때문에 금방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요거를 항상 머릿속에 두셔야 돼요. 네. 오히려 이게 나아요. 네. 자, 그리고 아무튼 이제 투매가 나와서 지수가 저렇게 꺾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예를 들어서 아마 이러고 있었을 거예요. 차트를 그려볼게요. 이렇게 살짝 들어가지고 막 갈 듯 말 듯 하고 있지 않으셨나요? 예를 들어서 주식을 여기서 사셨는데, 아니 여기서 샀는데 조금 들고 있었어요. 뭐 보름? 아니면 한 달? 일주일? 네, 들고 있었는데 살짝 들더니 막 갈라 그래요. 갈라 그랬는데 오늘 투에 나와가지고 이게 그냥 세상에 이렇게 뚝 떨어져 버린 거예요. 네, 마이너스 5%짜리 음봉 하셨다고 칠게요. 그럼 어떻게 됐겠어요? 수익 난 거 다 날라가고 뭐 손실 났거나 본전됐겠죠, 그죠?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그죠? 네. 5%짜리나 뭐 10%짜리 하락을 해가지고 네. 이런 거 맞으면은 수익 난 거 사라지거든요, 그렇죠? 네. 자, 여기에서 단기 매매, 그러니까 성향이 단기 성향인 분들 있죠? 제가 말하는 단기는 수익이 5에서 한 20%인 거예요. 네. 이거를 단기라고 하고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스윙은 한 30% 이상을 잡으시면 돼요. 이 정도 수익 내려고 이제 하는 게 이제 스윙과 단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지수가 떨어지는 바람에 뚝 떨어졌죠. 그쵸? 떨어졌는데 내 가슴에 진짜 첫사랑이랑 헤어진 것만큼이나 내 가슴에 막 응어리가 지고 막 아리고 너무 힘들다. 첫사랑이랑 헤어진 것처럼 힘들어하시는 분들 계세요, 진짜로. 5% 10% 수익 난 게 사라지니까 막 너무 안타까워. 잠도 안 오고 막. 첫사랑이랑 헤어지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후유증이 심각하잖아요, 그죠? 네.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안 팔았는데 끌려 내렸는데 너무 힘들다. 그러면 그 본인 성향은 단기인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수익이 나면 파세요. 계속 파시면 돼요. 그 이상을 바라지 마시고 그냥 계속 파세요. 네. 열심히 팔다 보면 본인들이 깨달으실 때가 있어요. 아, 단기로는 큰 돈 못 버는구나. 스윙으로 바꿔야 되겠구나. 네.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수가 이렇게 투매가 나와서 잘 올라가던 종목이 떨어져서 힘들다. 단기 성향이니까 이분들은 단기 매매 열심히 하시면 되는데 단기 매매를 그러니까 5에서 20% 정도 수익을 자꾸 챙기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거의 이제 정고점 있죠? 네, 정고점 밑에서 파는 게 돼요. 밑에서. 이런 분들은 이제 이렇게 하시면 장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거예요. 투매 나왔을 때 이제 슬기롭게 시간 보내는 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네. 이럴 때 본인의 투자 성향을 점검할 수 있잖아요. 네. 첫 번째는 뭐냐면 단기 매매 이렇게 많이 하시면 네. 계좌가 네. 잘 돌아가겠죠. 이게 장점이에요. 계좌가 잘 들어갑니다. 5%짜리 10%짜리 수익 내면서 지루하지 않아요. 단점이 있습니다. 하나만 얘기할게요. 큰 돈 못 벌어요. 맨날 거기서 그 자리예요. 그러다가 이제 혼자 하시는 분들 중에 실수하시면 수익도 없어지고 나중에 이제 깨달으세요. 이게 아니구나. 내가 파는 종목이 날아가는 거 보면서 아 이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깨닫는 분들이 스윙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자, 이제 저는 여러분들이 단기하고 스윙을 적당히 섞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그래요. 적당히 섞어서 하셨으면 좋겠는데 단기는 한 20-30%만 하시고요. 스윙을 한 70에서 80% 정도 투자 자금을 배분하실 때
단기는 20, 30%, 스윙은 한 70%, 80% 정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스윙을 할 때, 스윙을 하면 단점이 뭐냐면, 단점을 얘기하기 전에 스윙은 뭐냐면요, 이렇게 이제 종목이 올라가려고 하다가 딱 떨어지잖아요. 수익이 한 10%, 20% 났는데 안 팔았죠. 왜냐면 이분들은 30% 이상 수익을 내려고 하니까요. 그죠? 근데 이게 툭 떨어졌어요. 떨어지면 이분들은 그렇게 안 힘들어요. 본인들이 원했던 게 있기 때문에 또 누르는구나 그래요. 그래서 이분들 여기에서 이걸 참아요. 이분들은 이게 일상이거든요. 바로 갈 수도 있지만 눌렀다 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오늘 같은 날은 눌러야죠. 그죠? 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주가가 쭉 올라갈 때 여기에서 30% 이상, 50% 이상을 내고 팔죠. 그래서 스윙을 하시는 분들은요, 정통을 하시는 분들은 지수가 이렇게 한번 흔들잖아요. 이렇게 한번 꺾으면 이분들은 그냥 덤덤합니다. 좋아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거 많이 가겠네 이러면서. 왜냐면 한 번 꺾은 것보다 두 번 꺾은 게 더 많이 가고 두 번 꺾은 것보다 세 번 꺾은 게 많이 가거든요. 이따가 제가 그 사례들 얘기해 드릴 거예요. 사례들 얘기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스윙으로 돈을 많이 벌고 싶으신 분들은요, 약간은 이런 거 있죠. 이건 오래 안 걸려요. 잠깐 꺾었다 가는 거니까. 약간은 참으셔야 돼요. 약간 참는다. 네, 참으셔야 돼요. 짧은 인내죠. 네. 이렇게 하시면 장점이 뭐겠어요? 큰 돈을 벌어요. 돈 잘 벌립니다. 왜냐하면 누적 수익이 계속 붙어요. 30%, 50%의 수익 내서 무슨 부자가 될 수 있느냐? 안 되죠, 당연히. 근데 30% 수익 내고 나왔는데 그 다음 종목에 들어가서 50% 수익을 냈어요. 그 다음에 그걸 팔고 나서 들어갔는데 30%는 아니고 한 25% 수익 내고 나왔어요. 손해 안 봤죠? 그 다음에 들어갔는데 사자마자 상한가에 가서 100% 수익 내고 나왔어요. 어이구, 돈 많이 벌었겠네요. 분산 투자했어도. 그쵸? 그렇게 누적으로 벌 수 있기 때문에 스윙은 이게 돈이 나중에 큰 돈 벌어요. 왜요? 한 번에 매매로 끝나는 게 아니라 누적 수익이 붙기 때문에. 지수 떨어진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이런 거나 오늘 잘 배워두세요. 그래서 이렇게 누적 수익으로 큰 돈이 벌리는 걸 이제 이분들이 경험을 하셨겠죠? 어떻게 되냐면 이제 눈이 뜨이는 거예요. 눈이. 심청이 아버님, 신봉사님처럼 눈이 번쩍 뜨이는 거예요. 참다 보니까 돈이 벌리고 눈이 확 띄는 거예요. 아, 이거구나. 그래서 주식은 누적 수익으로 이제 승부하는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구나. 이걸 이제 압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이걸 깨달으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들었다 놓고 가는 거 있죠. 이거를 참은 거예요. 이걸 참아서 이런 수익을 내죠. 이분들도 뭘 참는 줄 아세요? 훅 꺾었다가 또 가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엔 이걸 참아요. 이거는 뭐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팔면은 단기, 여기서 팔면 스윙, 여기서 팔면 중기. 이런 파동을 몇 개를 더 겪는다. 장기.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단기 스윙도 못 하는데 어떻게 장기를 하겠어요? 응?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나중에 진짜로 여러분들 이거 하나만이라도 한번 참아보시면요, 눈이 뜨인다니까요. 나중에 이분들이 실력이 엄청나게 늘어요. 그 주식을 되게 잘하게 됩니다. 단기 매매를 하시되 스윙을 더 많이, 스윙이나 중기를 더 많이 하셔야 되는 이것 때문에 그래요. 비유를 들자면 그래요. 이제 유치원, 집에 자녀분들 있으시면 유치원 다 이렇게 보내보셨죠, 그죠? 네. 제 여동생도 유치원 그 선생님이었는데, 유치원에 이제 이렇게 보면 나이 드신 그 거의 여자 선생님들이 많으시잖아요, 그죠? 네. 이제 그 50대 정도 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네. 갓 이제 대학교 졸업한 이제 그 선생님들도 계시죠. 네. 그러니까 20대 초반에 그 대학교 유아교육과를 나오신 이제 그런 선생님들도 있는데 누가 더 애를 더 잘 보겠어요? 20대 그 대학교 나오신 분이 잘 보실까요? 대학교는 안 나왔지만 집에 애를 3명, 4명, 5명씩 키워보신 50대 선생님이 애를 더 잘 보실까요? 누가 잘 보실까요? 답 나왔잖아요, 그죠?
큰 이제 등록금을 내고 이제 뭐 많은 걸 배웠겠지만 그분은 아직까지는 이론으로만 배운 거잖아요. 그렇죠? 네. 잘 몰라요. 20대 초반이면 결혼도 안 했기 때문에 직접 자기 애를 길러본 적이 없겠죠. 그래서 20대 초반 여자 선생님들보다는 이론만 이제 많이 배운 이제 20대 선생님들보다는 50대 그런 선생님들이 더 노련하게 애들을 잘 보시겠죠. 이 얘기를 왜 드리는 줄 아세요? 단기 매매만 하는 사람들이 이론만 몇 개 배워가지고 죽으라고 단탕을 치는 거예요. 아무런 깨달음도 없이 죽으라고. 그러니까 이론만 배워가지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사회초년생들이랑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단기 매매 하다 지쳐서 스윙을 해봤는데 거기서 좀 견뎠더니 수익이 많이 나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신 분들은 다시 단기 매매하러 잘 안 갑니다. 단기 매매를 하되 적당히 하고 치우지 거기에다가 목숨 걸지 않아요. 네. 그래서 나중에 진짜 50대 그 유치원 선생님들처럼 노련한 이제 그런 이제 고수들이 되시는 거죠. 네. 여러분들이 좀 이런 길을 좀 많이 가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지수가 급락 나왔는데 무슨 얘기를 해드릴까? 이미 뭐 지수가 약간 뭐 눌리거나 어떻게 될 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드렸으니까 그 얘기는 이제 할 게 없고, 그죠? 네. 어떤 걸 좀 가르쳐 드리고 이 시간을 어떻게 좀 보내라고 얘기를 해드릴까 하다가 오늘 이걸 준비했는데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 시장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럴 땐 내가 이런 마인드로 내가 해야 되겠다 이런 거를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세요. 네. 시장의 투매가 나오고 내가 갖고 있는 보유 종목이 좀 눌러서 할 게 없을 때 종목이 올라가면은 생각할 게 많잖아요. 언제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이제 눌러가지고 본전됐거나 약간 손실이면 팔 생각이 없으시죠? 그 시간이 많잖아요. 그쵸? 네. 그럼 뭐 하셔야 되겠어요?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네.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내가 지금 뭐 실수한 건 없는가? 그런 거를 이제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제가 자주 했던 말인데 프로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아마추어는 핑계 변명 남 탓만 한답니다. 프로는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면 돼요. 그러니까 프로가 되고 싶으시면 그렇죠. 프로가 하는 거를 잘 따라하세요. 그러시면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요거는 이제 멘탈 잡는 법 그리고 시간 잘 보내는 법 얘기해 드린 거고요. 눌림목 얘기해 드릴게요. 네, 눌림목 얘기해 드리고 대선주 오랜만에 대선주 얘기 몇 개 해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선주 얘기 오랜만에 하죠. 자, 눌림목이 뭐예요? 눌림목 좋아하시죠? 왜요? 눌렸다가 많이 가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눌림목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네. 눌림목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 현우한테 이 얘기를 자주 해요. 이제 크게 급등한 종목들을 보면요, 2배, 뭐 3배, 막 4배씩 막 가는 거 보면 밑에 꼭 한번 들었다 놔요. 눌림목이 꼭 있어요. 네. 근데 웃긴 건 눌림목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가는 건 아니에요. 웃기죠? 급등한 종목들 밑에 보면 눌림목이 꼭 있는데 눌림목이 있다고 해서 항상 가는 건 아니니까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돼요. 네. 근데 잘 보세요. 어쨌든 이렇게 눌림목이 나오면 많이 가요. 눌림목들을 되게 좋아들 하시는데 이건 이론이죠. 네. 근데 실제로는요, 우리 정연들도 잘 들으세요. 네. 대선주 몇 개 꺼내서 같이 얘기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특히 문자만 해온 분들 종목이 왜 누르는지도 모르니까 힘드시죠? 그죠? 네. 여기 무방해온 분들은 더 힘드시죠? 네. 눌리는 게 아니라 하락을 하는 걸 들고 계시니까 되게 힘드실 거예요. 자, 들었다 한번 누르면 거래도 한번 나오거든요. 세력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세력이 매집을 했다는 얘기예요. 좋은 거죠. 이론상. 그래서 이게 많이 가요. 조금 들었다 놓은 게 많이 갈까요? 세게 들었다 놓은 게 많이 갈까요? 당연히 세게 들었다 놓은 게 많이 가겠죠? 근데 아이러니한 건 세게 들었다 놓으면 더 힘들어 하세요. 세게 누른 게 많이 가거든요. 많이 눌렀으니까 많이 점프를 더 세게 하겠죠? 네. 누르면 누를수록 개인들은 손절을 때려요. 비명을 질러요. 힘들다고. 손해도 많이 안 났어요. 눌림목은요, 많이 눌러봤자 10에서 20%예요.
큰 조정이 오면 30-40%씩 빠지지만 눌림 보고 눌러봤자 1-20%거든요. 그것도 반등 나오면 또 금방 또 회복이 되고요. 아무튼 제가 이 얘기를 왜 해드리냐면 지금 투매 나왔잖아요. 그렇죠? 투매가 나와서 종목들이 아까처럼 이게 눌렸을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여러분들이 매집하신 종목이 세력이 매집한 게 맞고, 그죠? 세력이 매집한 게 맞고 재료가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다면 그대로 홀딩하시면 돼요. 그리고 종목이 눌렸다 그러면 세력한테 감사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요? 누른 강도만큼, 누른 세기 그거만큼 나중에 많이 가요. 그리고 빨리 가요. 왜냐하면 그만큼 힘들게 했기 때문에 개인들이 많이 털려나가거든요. 그래서 잘 가요. 이론상은 그렇지만 실전은 되게 힘들죠. 이거를 알고 하는 거하고 모르고 하는 거하고 틀려요. 라이브 회원들한테 방송할 때 제가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왜 누르는지, 눌렀다가 어떻게 하는지 막 설명해요. 그러면 이제 대체적으로 맞아요. 왜요? 많이 해봤으니까요.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유아교육과 졸업하신 20대 유치원 선생님하고 50대 유치원 선생님하고 이제 그렇게 비교를 한 거예요. 그 결정적인 차이는 뭐예요? 경험이에요. 경험이라고. 딱 보면 아는 거 있잖아요. 경험이라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투매가 나오면서 올라가려고 하던 것들도 꺾여서 누르고 있을 겁니다. 누를 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회사에 문제가 있고 여러분들이 매집하신 게 뭐가 문제가 있는지, 없으면 홀딩하는 거예요. 더 살 필요 없어요. 돈도 없는데 자꾸 어디서 돈을 구해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세력이 나가라고 누르고 있는데 거기서 눈치 없이 제발 더 사지 마시고 그냥 좀 가만히 계세요. 진짜 세력주인데 추천했어요. 근데 조금 떨어지잖아요. 한 3% 5% 떨어지면 막 미친듯이 막 매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처음에 500만원 샀는데 나중에 보면 5천만원 갖고 있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1% 떨어질 때마다 계속 샀대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왜 누르겠느냐, 나가라고 누르는 거 아니겠느냐, 세력이 개인 보고 나가라고 누르는 거 아니겠느냐. 근데 그걸 왜 거기서 눈치 없이 더 사시느냐. 저희는 그래서 분할매수 안 해요. 바닥에서 주식을 사기 때문에. 세력이 나가라고 누르는데 더 사요? 그러면 세력이 더 눌러요. 그래도 더 사죠? 세력이 최악의 경우는 나가버려요. 나간다니까요. 아니면 한참 동안 안 올려요. 이 사람들 팔 때까지. 누를 때 더 사시는 게 아니에요. 차라리 새로운 종목 하나 더 사시는 거지, 갖고 있는 거 더 사지 마세요. 요즘에 세력들이 민감해가지고요. 갖다 밀어버려요. 아셨죠? 많이 사지 마세요. 네, 눌림목 얘기를 지금 왜 해드릴까요? 투매 나와서 종목들이 눌렸으니까요. 그죠? 네, 벌써 9시 됐네요. 네. 한 10분만 더 할게요. 눌렸죠, 그죠? 네, 이 종목들이 나중에 많이 간다니까요. 그리고 이런 분들 계실 수 있어요. 아니 이미 내가 산 종목은 눌림목이 한 번이 나왔는데 또 올라가려고 하다가 또 떨어졌다. 이건 그럼 상승을 실패한 거 아닙니까? 이거 팔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닐 거예요. 대부분. 대량 거래 터진 게 아니라면 아닐 거예요. 그냥 투매 나서 꺾인 거예요. 그냥 내비두시면 다시 갈 거예요. 또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하나를 산 게 아니라, 눌린 거 하나가 아니라 지금 3개째인데요. 이거 아닌 거 아니에요? 아니요. 이런 게 하나 나온 것보다 2개 나온 게, 2개 나온 것보다 3개 나온 게 더 많이 가요. 하나만 나오면 이만큼 가고요. 2개 나오면 이만큼 가고, 3개 나오면 이만큼 가는 거예요.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좋아요. 이론상. 근데 이제 보유하고 계시면 힘들죠. 한번 들었다 놨다 하면 또 시간이 계속 걸리니까. 근데 아무튼 아셔야 돼요. 세게 들었다가 세게 놓을수록 그게 대장일 가능성이 높고요. 들었다 놨다 한 거를 여러 번 하면 할수록 나중에 많이 가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다 되셨으면 1번 한번 찍어주세요. 이해가 다 되셨다고 하면 대선주 한 10개, 8개? 8개 정도 종목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하죠. 네, 빨리빨리 찍어주세요. 네, 이해되셨죠? 네, 여기 유튜브 오늘 좀 많이 들어오셨네요. 어서 들어오세요. 네. 우리 유튜브 보시는 무방 회원분들도 오늘 힘드셨죠? 그죠? 네. 지수가 급락하니까 얼마나 더 힘드셨겠어요.
아츠가츠님하고 왕잠자리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자, 자, 이해가 되셨죠? 이론은? 자, 볼게요. 자, 이제 차트를 보죠. 예전에 많이 간 대선주 위주로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남선알루미늄 볼까요? 남선알루미늄 이낙연 씨 거 예전에 이낙연 씨께 여기 11월 달부터 뽑았잖아요. 쭉 갔잖아. 남선알루미늄 본주예요. 우선주는 더 갔죠, 그죠? 남선알루미늄 여기가 대충 1,000원대잖아요. 1,000원이었고요. 1,000원 전후였고요. 나중에는 뭐 7,000원 거의 8,000원까지 갔어요. 뭐 한 8배 간 거죠. 1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갔어요. 그쵸? 근데 가기 전에 뭐 했어요? 들었다 놨다를 아주 그냥 세게 했죠. 여러분들이 보통 배우시는 매매 기법은 여기서 매매하는 걸 배우시는 게 아니라 여기 이런 데서 매매하는 걸 보통 배우시는 겁니다. 네. 나중에 공부 제대로 하고 싶으시면 저희 방으로 들어오세요. 저희는 여기 걸 얘기해드려요. 실제로 남선알루미늄이 여기서 보유목이었어요. 적당히 올라올 때 팔았는데 네. 자 보세요. 처음에 상한가가 뜬금없이 상한가가 나오죠. 거래도 하도 없는 종목이. 그러더니 훅 떨어져요. 완전 곤두박질 치죠. 근데 갑자기 들었다 놓고 들었다 놓고 들었다 놓고 왔다 갔다 해요. 올라가려고 했는데 하필이면 여기에서 2018년인데요. 2018년 10월 달에 미중무역 전쟁 때문에 전 세계 증시가 폭락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원래 눌림목이었다는 얘기죠. 이게 눌림목이 이거지 않습니까? 신발 모양이랑 비슷해요. 오늘은 더 못 그렸네요. 네. 신발 모양. 죄송해요. 신발을 못 그렸어요. 네. 근데 신발 모양은 비슷해요. 네. 신발 벗어놓은 거. 네. 들어서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전 세계 증시 폭락하니까 뭐 같이 떨어졌죠, 그냥. 그렇죠? 네. 세력이 차트가 이게 개인들이 그래요. 네. 요렇게 해놓잖아요. 이렇게 해놓으면은요, 여기서 딱 추천하면요, 개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사요. 고맙다고. 어떻게 이런 종목을 추천할 줄 아냐고. 근데 이제 여기서 살 때 그러세요. 네. 많이 갈 것 같다고. 제 목소리를 잘 들으셔야 돼요. 많이 갈 것 같다고. 왜냐면 앞에 이게 하나 있으니까. 최소한 이거는 나오겠다 싶죠. 그죠? 막 사요. 네. 고맙다고. 근데 이제 그분들이 나중에 이제 종목이 이제 전세계 증시가 폭락에 나와서 이렇게 떨어지죠. 그러면 가장 먼저 연락 와요. 이 회사 문제 있는 거 아니냐고. 연락 옵니다. 진짜로. 문제 있는 거 아니냐고. 세력이 매집을 이렇게 차트가 떨어지면 되면 그런 생각들 하시는 거죠. 세력이 나간 거 아니냐. 죄송한데 세력이 뭐 이 종목 한 5,000주밖에 매집을 안 했을까요? 왜냐하면 거래 터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없잖아요. 눈씻고 봐도. 근데 세력이 어떻게 나가요? 뭐 장외 거래했나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세력이 나가서 흔적이 있죠. 그냥 개인들이 나간 거죠. 네. 그리고 잘 보세요.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음봉 때리면서 막 번갈아 치면서 앞전 매물대를 막 이제 힘들게 돌파를 하죠. 네. 돌파를 해요. 근데 또 올라가다 보니까 여기에 매물대가 또 있네요. 거래도 많죠. 그죠? 네. 올라가다가 이제 버벅버벅 됩니다. 또 버벅 되다가 물량을 감아지고 나서 한 번 더 속여야죠. 21선 깨트리고 개인들이 손절하거든요. 네. 아닌가? 그래 상한까지 안 나왔어요. 그죠? 네. 상한까지 안 나왔잖아요. 여기에 아직 상한가가 없어요. 왜냐면 이 이낙연 테마주 초기였거든요. 상한가가 없었어. 그러더니 싹 감아지더니 휙 하고 날라버려. 나중에 좀 더 가지 않았나? 이런 식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계속 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뭔지 아세요?
다 만들어 놓은 것도 지수가 툭에 나오니까 밑으로 구덩이 파서 전저점 깬 다음에 가세요. 전저점 깨는 거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남선 알루미늄이 이낙연 테마주 첫 번째 1세대 대장주였어요. 그럼 2세대 대장주는 누구였을까요? 서원이었잖아요. 서원을 보시면 이거거든요. 서원이 여기서 본격적으로 갔죠. 근데 거래량 큰 건 언제부터 보이세요? 여기죠. 여기. 확대를 잘 해보시라니까요. 뭐 있는지.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여러 번 했죠. 그러다가 이제 여기 폭락 들어왔죠. 이때 폭락 들어온 이유는 2019년 8월 달이었는데 우리나라 청와대에서 일본이랑 한번 붙었죠. 네. 그때 폭락 나왔잖아요. 지소미아 뭐 나중에 이제 그것도 그런 것도 있었지만 네. 그래가지고 옆으로 좀 돌립니다. 거래량은 여기가 아니라 여기에서 보이죠. 그죠? 네. 그래놓고 나서 장이 조금 이제 정리가 되고 이낙연주가 또 올라갈 때가 되니까 갑자기 사전에 거래 없었어요. 갑자기 훅 돌더니 가잖아요. 항상 앞에서 다 해놓는다니까요. 여러분들은 사자마자 뭐 추천주, 매집주, 세력주 이제 샀는데 사자마자 30분을 안 가면 막 승질 내시죠. 단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30분, 1시간, 그죠? 아니면 뭐 일주일 기다렸는데 안 가면 막 분노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세력도 기본적으로 3개월은 매집합니다. 이런 식으로. 시장이 좀 안 맞으면 안 보내고요. 눌러놔요.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까지 기다리실 필요는 없어요. 네. 이때는 갑자기 일본이랑 붙는 바람에 이게 떨어졌던 거예요. 그때는 이제 불가피한 악재였지만 지금 그런 거 없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KNN 이건 홍준욱 관련주죠. 이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계속해서 눌림목만 계속 나왔어요. 들었다 놓고 들었다 놓고 들었다 놓고 들었다 놓고 들었다 놓고 네. 이러면서 조금씩 올라가다가 마지막에 한번 쭉 뽑은 거죠. 네. 결론적으로 대충 여기는 1,000원, 여기는 3,000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대표적인 이제 현 정부 정책주라고 할 수 있는 유라테크라고 있죠. 세종시 관련주. 네. 유라테크가 여기 보시면 시원하게 급등했죠. 저희가 보유 종목이었는데 실제로 여기서 팝니다. 다 팔고 수익을 되게 많이 냈는데 시원하게 100% 이상 올라갔어요. 100% 이상. 네. 대장주였거든요. 근데 가기 전에 뭐 했는지 아세요? 보이시죠? 그 전년도 11월 달부터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해놓고 가려고 그랬는데 코로나 터져서 폭락했어요. 다시 회복을 시켜놓고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다가 여기서 이제 북한에서 개성공단 연락사무소 폭발할 때 한번 떨어졌다가 이제 그러고 쏘면서 간 거예요. 진짜 대장주는요 이 들었다 놨다를 많이 해요. 그리고 가는 거예요. 시장이 좋으면 바로 가는 거고 시장에 좀 불편한 이벤트가 있으면 악재가 나오면 좀 눌렸다 가는 거예요. 네. 대장주는 무슨 그 고속도로 막 새벽에 달리는 것처럼 막 그냥 시속 막 150, 200으로 쫙 갈 것 같죠? 차 한 대 없이. 밑에서 얼마나 이거 여러분들 심하게 하는 줄 아세요? 이거 아셔야 되는데 고생을 좀 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에이텍, 이재명 테마주 중에 우두머리였죠. 에이텍도 저희 그때 보유 종목이었거든요. 에이텍은 이것도 나왔어요. 이런 것도 맞았어요. 10%. 장대웅 이거 한 대 맞으니까 그 뒤로 여기를 막 못 올렸어요. 막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잠시만요. 이해되시죠? 그죠? 네. 그리고 이렇게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해놓고 3월달에 코로나 때문에 폭락 나왔다가 간 거예요. 가기 전에 한번 또 들었다 놨잖아요.
세력들이 하는 게 뭐냐면 들었다 놨다예요. 연애 밀당하듯이 들었다 놨다를 얼마나 많이 하는데요. 더 보여드릴게요. 10분 넘었네요. 시간 괜찮으시죠? 지루하세요? 더 할까요? 더 할까요? 1번 한번 찍어보시고. 네. 저도 이제 한 5분 안에 끝내야 돼요. 네. 더 할까요? 네. 네. 자, 종목가 몇 개만 더 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동신건설이에요. 동신건설 여기서부터 보면 여기서부터 상승했죠. 그렇죠? 상승하기 전에 뭐 했는지 잘 보세요. 밑에서 뭐 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솔직히 이런 게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한 거거든요. 근데 보시면 어때요? 누가 이걸 보고서 이게 그렇게 많이 갈 거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네? 들었다. 이게 뭐 진짜 무슨 다 먹다가 버린, 다 먹고 발라먹고 버린 무슨 갈치 무슨 뼈다귀 같아요. 네? 그렇지 않아요? 생선가시 막 뼈다귀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네. 뭐예요 이게? 매집을 이런 식으로 한다니까요. 그래놓고 여기서부터 아까 보기 여기에요. 네. 쫙 들어버린 거예요. 나중에 또 가. 들었다 놨다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여러분들 나중에 많이 간다는 걸 자꾸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명 나왔을 때 걱정들 하지 마세요. 프리엠스도 이거 이재명 테마주 많이 갔죠? 밑에서 보세요. 들었다 놨다 얼마나 많이 했는데. 다 이런 과정 거쳐가는 거라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런 주식은 조금 빨리 사냐 늦게 사냐 이제 그게 이제 차이점인 거예요. 아시겠죠? 늦게 사냐 빨리 사냐. 그렇죠? 네. 그리고 갤럭시와 모니터리 요거는 뭐냐면 이제 쿠팡 관련주죠. 이게 그냥 갔겠어요. 이것도 짧게나마 들었다 놨다고 간 거예요. 네. 비트코인 관련주도 되지만 쿠팡 관련주도 돼요. 그러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서 추천나가더니 단톡방에서 여기서 그리고 또 뭐가 있겠어요. 동방 보여드릴까요? 동방? 동방이 저희 방 추천률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던 거는 저희 방에서 다 추천 나가고 수익 냈던 것들이에요. 동방은 추천 나간 적이 최근에 없었어요. 근데 왜 얘기해드리냐면 쿠팡 관련 주니까 많이 아실 거 아니에요. 밑에 잘 보세요. 뭐 했어요?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계속 이거 했어요. 급등한 상태로 보니까 잘 안 보이시죠? 여기 확대해서 볼까요? 급등 전에 이러고 있었어요.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확 났죠?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계속 이러다가 제가 나오니까 쏴버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아마 여러분들이 매수하신 종목들이 지금 투명화 나왔으면 이 정도 떨어졌을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요 정도 떨어지시는 것 같은데 너무 걱정들 하지 마세요. 많이 누른다고 괴로워하지 마세요. 왜요? 그 녀석이 바로 그 친구가 바로 그 종목이 대장일 거예요. 나만 혼자 있는 것처럼 거래도 하나도 없고 심심하시죠? 나 혼자 있는 거 아니야? 그런 느낌이 드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거는 개인들이 다 빠져나가고 여러분들이랑 세력만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고 있는 거예요. 개인들끼리 남아있으면요 그렇게 시끄러워요. 맨날 죽는 소리하고. 개인이 다 나가고 세력만 있으면 나 혼자 있는 기분이 들어요. 호가창도 조용하고. 네. 아셨죠? 네. 개인들 많이 되게 시끄럽습니다. 그리고 오늘 최종 결론은 이겁니다. 주식시장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하신 노력에 보답을 합니다. 항상 보상을 줘요. 그게 뭐겠어요? 수익과 레벨업 그리고 인생도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이 시간을 잘 보내세요. 이건 조정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긴 시간을 보내라는 게 아니에요. 네. 운봉 지금 3%짜리 하나 떨어졌는데 솔직히 저런 거 한 개만 더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냥 싹 다 떨어져 나가버리게 그냥. 네. 단기 성향인 사람들 다 떨어져 나가고 수익 낼 수 있는 사람들만 남아서 그분들이 놓고 간 그 수익을 다 챙길 수 있게 그렇게 잘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오늘 밤 또 나스닥 지수 급락하는 거 아니야? 막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요. 편안하게 푹 주무셨으면 좋겠어요.
어제 나스닥이 장중에 좀 급락했었죠. 네, 그거 얘기해 드릴게요. 그 주범이 누구였냐면 모더나 그리고 테슬라, 애플이었어요. 네, 그 외에 또 있는데 주범은 테슬라였어요. 애플하고 모더나는 뭐예요? 백신 바이오죠. 네, 잘 참고하시면 돼요. 네. 자, 오늘은 너무 늦었네요, 그죠? 여기까지 하고요. 힘내시라고 방송을 좀 더 했는데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밤 편안하게 푹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편안하게 쉬시고 저는 내일 저녁 8시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편히 쉬세요.